안녕하십니까. 자, 11월 15일. 자, 오늘은, 우리 바다님하고 수령님이 자,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그치? 말하니까 좀 슬프네요. 자, 일단은, 내일 모레, 자,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쌤이 길을 모아 여러분한테 전수하겠습니다. 예!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오늘 수원 쪽, 이게 개념을 조금 요약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 된 것들은, 약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n 1은 1. 그래서, 근호 앞에 1인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분수 표현하면 a의 n분의 m이 되는 것이었고요. 자, 이것은 같은 근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같은 근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요 경우는 또 뭐냐면은, 여기에 PB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NP, A의 NP. 그래서 우리가 뭐 4루트 A의 6승 그러면 얘하고 얘는 약분. 2는 4, 2, 3은 6.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자, 그거 약분 될 수 있고, 이렇게 곱해서 mn 곱하기 루트 a 될 수 있고요. 되고, 그거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뭐, 계산적인 문제 여러분이 잘 하려 믿고요. 지수의 확장에서는, 우리가 a의 n분의 유리함수에서, 자, 4분의 3승은 어디 바꿀 수 있어? 4루트 a의 3승 바꿀 수 있고요. 그건 확실하고. 자, 그래서 뭐 기술적인 문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유리함수 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잠깐 이거 하나만 해보고 중요해. 이렇게. 자, 이렇게 분수함수가 나왔을 때 분수함수가 나오면 이걸 바꾸라고 했어요. 깜짝이야. 분수함수가 나오면 자, 지수함수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어떤 관계를 했죠? 역함수 관계였었어요. 그치? 그 지수함수가 이렇게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증가함수일 때 a가 1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수함수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증가함수, 감수함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자, AX과 A분의 X승 그래프. 쟤는 무슨 관계였지? Y축 대칭이죠? 왜냐면 얘가 A의 마이너스 X승 되는 거니까, 그치? Y축 대칭 관계다.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게 A의 X분의 1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그랬죠? 자,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평행이동.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다 아는데, 자, 요거죠. 문제 속에, 우리가 평행이동 했을 때, y콜 2x승하고 y콜 2에, x 플러스 3 이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시킨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는 2x 곱하기 8, 즉 2의 세제곱으로 이제 표시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5 곱하기 2x승. 그럼 평행 이동할 수 있을까?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로그 2a. 그래서 지수 공식에서 얘하고 얘를 바꿔서 이 로그 2의 5가 되는 거야. 5가. 그치? 그러면 얘는 2에 x 더하기 로그 2의 5. 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5의 2x는 그러면 얘도 평행이 이동한 거예요. 그쵸?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뭐 꼭 2의 뭐 함수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밑이 다르더라도 로그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평행 이동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거 하나면 되고. 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였으니까. 자, a가 x승, 이건 일부 증가할 때니까 얘가 y 콜 x하고 있을 때 로그 ax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야. 그죠? 자, 감수함수 ax승이 1보다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역함수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얘도 이제 감수함수 형태꼴 되는 거죠. y꼴 x의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와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 a가 1보다 큰 경우죠.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a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 a가 클수록 이 그래프는 점점점 이 x축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2x의 그래프하고 y는 로그 10x의 그래프. 그럼 10x의 그래프가 이거란 얘기죠. 요 2x 그래프보다.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3x와 2x. 자, 이 그래프에서 3x와 2x의 그래프를 찾으려 한다면 1번과 3번 중에 누가 3이 클수록 가까이가 되죠. 그죠? y축에. 이것이 1번이고 2x가 3번에 해당한다. 그럼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이건 y축 대칭이잖아요. 그죠? 네. 3x가 요거였으니까 마이너스 2번이 3의 마이너스 그래프고 2의 마이너스 x는 4번이 되겠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별이 거꾸로 들어갔을 때 요 나오는 값. 자, 로그 3이 얘가 2x 그래프였으니까 얘는 로그 2의 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요건 로그 3의 별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거꾸로 가면 지수가 로그로 나오면 된다. 네. 자, 로그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3x와 2x 그래프를 두 개 빌려하면은 밑이 클수록 어디 가까이 간다고? x축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1번 그래프가 되고 2번은 요 3번이 3번 그래프가 로그 2x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따진다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3분의 1, 2분의 1로 바뀌었죠. 3분의 2분의 1은 얘는 감소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있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야. 마이너스 1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다시 또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y로 바뀌기 때문에 x축 대칭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밑이 역수인 관계는 x축 대칭 관계 1번이 2번 되는 거예요. 3분의 1x 얘는 2분의 1x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알면 되고, 얘도 로그 있을 때도 이쪽이 별이 들어갔을 때는 지수함수로 3의 별승, 2의 별승 이런 거 꼭 알아두라고 했죠.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요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됐고, 자, 요런 거 되나? 간만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갔죠? 치환해서 가는 거죠? 네. 한번 해보자. 노트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와봐. 연필 빌려주고 있네. 연필도 없어? 네. 표정 있어요. 있어요? 네. 염장 여기 있고. 네. 연습. 이거 연습하는 거? 아무거나 빼도 돼.
이거 필요력 못 치환해서 가는 거죠. 3x를 t로 치환해서.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을 나와도 항상 양수답이 답이어야 돼. 왜냐면 3x승은 항상 양수니까 지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점근선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x는 2 나왔나요? 네. 오케이. 끈적끈적. 손이 끈적끈적하네. 물좀 마셔. 응. 잠깐 쉬었다 가자. 잠깐만 안 돼. 일주일. 맞아, 우리 중간중간 나갈 거라서. 2주. 한 12월 돼요. 그때 내가 좀 생각할 거야. 유사 좀비야. 아무래도. 쌤 근데 왜 저기 칠판에다가 저거 써놨어요? 뭐? 공식. 아, 쟤도 안 지웠네, 애들 가기를. 그때 여기 꽉 차갖고 내가 거기다 적었었는데. 다 지웠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응? 먹다 보니까 응. 이거 신발 같다. 향후 같아. 응. 자, 로그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 방식 주의할 점은 항상 이 로그의 진수의 범위에서 정의역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구해놓고 얘가 0보다 큰 데에서만 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 명심해 주시고 그러고 하고 나서는 어차피 이건 다 되는 것이니까 끝이네. 없네. 자,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인데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그래프만 여러분이 잘 그릴 줄 알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래프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뭐 그냥 잘 나오면 답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삼각함수 한번 볼까? 삼각함수. 자, 호도법. 얘는 세타를 뭐로 넣은 거죠? R분의 L로 넣은 거야. 이때 L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L은 호의 길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분의 L을 이 비율을 각으로 둔 것이 호도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 L이 R세타라는 그런 공식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호의 넓이가 2분의 1 RL 그리고 2분의 R 제곱 세타 외우고 있죠? 그리고 L은 R 세타 외우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잘 알고 있고요. 사인은 Y의 좌표, 코사인은 X의 좌표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코제 플러스 사제는 합이 1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세타가 아니고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드 시키고요. 한타 쓰는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둔각을 예각으로 바꾸는 연습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인 A와 코사인 B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각관계 A 플러스 B가 90도일 때 그러니까 사인 30도와 코사인 60도가 같다는 얘기죠. 맞죠, 그죠? 이거 이제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상한함수 변환에 있어서 각변환, 그러니까 우리가 둔각을 예각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고 여기에 2분의 파이로 이제 그 각을 쪼개서 90도로 쪼개서 나온 이 예각에서는 사인 2분의 파이 세타는 코사인 세타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얘가 몇 사분면이야? 90도 왔다가 세타를 빼는 세타는 항상 예각으로 취급하래요. 그럼 1사분이니까 1사분의 사인은 양수. 그래서 코사인 세타 쓸 수 있는 거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바이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탄젠트 역수분의 1이었죠.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합도 마찬가지야. 자, 사인 2분의 파이 바이 세타 어떻게 될까요?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코사인 세타 적고 얘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이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쓰면 되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도 얘도 함수 바뀌어서 사인 세타 적고 2사분면의 코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된다겠죠. 그죠?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사인 그래프죠. 사인 0도는 0을 지나서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사이클 2파이로 봤던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는 것이고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된다겠죠. 대칭성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다. 사인은 자,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사인이 y는 2 사인 2x 플러스 b 3 b 3 자, b 더하기 c라고 해보자. 여기가 뭐 5라고 해볼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 주기는 얼마예요? 파이. 요 앞에 개수만큼 이 파이로 나눠주라고 했었죠. 그죠?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일까? 7.
최소값은 3. 여기 마이너스 1 나와서 오케이. 다 알고 있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건 되고 있고 코사인은 코사인 0도는 1. 코x. 그죠? 코사인 코x니까 x의 좌표. 그러니까 x의 좌표 0도일 때 x좌표는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얘는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죠? y축 대칭이 이루고 있는 거야. 그죠? y축 대칭이 이루고 있다. 자, 정의역 실수 전체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y축 대칭 그래프 이루고 주기는 2파이. 오케이. 됐고요. 탄젠트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y 얘는 탄젠트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값. 코사인은 x좌표이기 때문에 뭐가 제로야? 2분의 파이가 제로죠. 그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는 정의역이 없다라는 거죠. 2분의 파이 2n 빼기 1 요거 됐고요. 이거 아까 했었고 오케이. 절대값 그래프 됐고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 이거 하나 좀 집중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했던 거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라고 했죠. 네. 우리가 이제 사인 그래프에서 항상 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다 지워야 되는구나. 자,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최대가 1 나올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각이 특수각만 나올 거야. 30도, 45도, 60도. 자, 30도가 6분의 파이가 있을 것이고 45도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순서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값이 나오는 것들이 특수각이 2분의 1 저 가운데가 2분의 1짜리가 있고 2분의 루트 3짜리 있고 그리고 뭐 있나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 가장 작은 거구나. 2분의 루트 2짜리가 있죠. 2분의 루트 2 2분의 1 지금 그림상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2분의 1 되는 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된다는 거죠.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60도가 그죠? 자, 코사인 60도가 3분의 2파이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순서대로 정해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2분의 1 되는 걸 찾으시오 그러면 여기도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여기 4분의 파이였으니까 2분의 2가 여기는 파이로부터 3분의 2 파이만큼 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3파이가 된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생각한다면 값을 구하라. 그럼 2분의 1이 6분의 파이야. 그럼 얘는 6분의 파이니까 파이로부터 6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는 거고 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이거? 네. 이거 혹시 잘 해놔야 된다. 이제 코사인은 y코 x 대칭 이거 하나만 해보고 가보자. 자, 하나만. 자, 여기에 2분의 1 값을 해보자. 코사인 2분의 1에 대한 방정식. 그럼 얘는 몇 도일까? 이 나오는 것이 어쨌든 30도, 45도, 60도에 나올 거란 말이야.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60도에 해당하는 3분의 파이에 해당하네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요 y 꼴 x, 이 파이의 대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3분의 파이 대칭해야 되고, 여기서 3분의 파이 거 뺐으니까 여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6이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여기도 3분의 파이만큼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데, 3분의 파이가 아니고 3분의, 여기가 2파이, 2분의 파이니까. 3분의 3분의 2파이? 이렇게 써야겠죠. 네. 그러면 얘는 파이로부터 3분의 1파이만큼 뺀 거야.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1만큼 더해줘서 3분의 4파이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방정식 문제 이런 거 했었고, 부등식 마찬가지. 우리 사인 정리해서 이거 잘 까먹는데,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R이다. 이거 다시 외워야 돼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삼각형이 있으면은, 각 A, B, C가 있을 때 마주보는 변, 대변을 스몰 a, 이 대변을 스몰 b, 대변을 스몰 c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자, 이것이 뭘로 이어가다? 2r로 갔다. 이 i라고 하는 건 뭐였고요? 반지. 뭐의 반지름? 외접.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도 조금만 기억하고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이 있었죠.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외우라 했냐면, 자, 그림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A의 제곱, 이거 A의 제곱은, 요 B제곱, C제곱에서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빼는 거였죠. 네. 그죠? 자, 그럼 만약에 C제곱을 구한다면, C제곱은,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누굴 가야 돼? C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했었죠? 이거 좀 외워두라고 했었죠.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2분의 1, 이 넓이는 2분의 1 AC 사인 세타. 왜냐면 C 사인 세타가 바로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죠? 높이 곱하기 밑변. 그래서 AC 사인 세타. 이제는 AC 사인 세타 바로 외우라 했죠. 2분의 1 AC 사인 세타가 넓이가 된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 세타면 여기가 A면 A 사인 세타가 바로 높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BAB 사인 세타가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 아니면 다시 얘기해줘요. 이해돼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상학감에서 고려해서 한번 끝내봤고요. 네. 야, 뭐, 이 수업을 이렇게 끝내면, 그지? 한다, 단, 그럼 너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열 쪽 보자. 수열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열이지. 수열이 제일 쉬운데 희한하게 수열. 자, 우리가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웠었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수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항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 첫 번째 A1, A2, A3, A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n번째 항은 AN 이렇게 두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의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걸 공차 D라고 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몇 D 몇 D 더했냐라고 묻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가면 몇 D를 더해야 돼? n-1D를 더해야 된다. D를 n-1번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자 차만큼 더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A4야. 그러면 A2로부터는 몇 D를 해야 돼? 2D를 하면 A4가 되는 거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이라고 했나요? 1차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A에는 우리가 DN 이렇게 정리됐어요. 기울기가 공차다. 그리고 상수 B 이렇게 접근해서 일반항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DN 플러스 B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에서 AN을 빼면 뭐예요? 등차 수열을 한다면? AN 플러스 1항에서 AN을 빼면 뭐가 되냐? 등차 수열.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할 때는 간단히 숫자를 집어넣고 생각해봐. 맨 마지막에 남는 거 아니에요? A2 빼기 A1이잖아. 네. 만약 A는 2를 집어넣는다면. A2 빼기 A1이 뭐야?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A. 어? A 아니에요? 자, 그럼 2, 4, 6 등차 수열이에요. 2, 4, 6, 8. 맞죠? 이 시커녕 등차 수열이야. 그죠? 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면 얼마 나와요? 2나. 이게 뭐였는데? A2예요? 쟤야. 왜? 1, 3, 5, 7, 9 이렇게 해볼게. 자, A1, A2, A3, A4, A5야. A4에서 A5에서 A4를 빼면 얼마예요? A. 어? 저 뭐였어? A5에서 A4를 빼면 네. A. 얼마예요? A요 아니에요? A5에서 A4를 빼면 뭐가 나오냐고. 2. 2 나와요. 네. 이거 뭐예요? 공차. D요. 그래, D라고 해. 그래서 등차수야. D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것이 공차라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 다행이다. 그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헷갈린 게 이걸 헷갈렸을 것 같아. SM 빼기 SM 마이너스. 네. 네, 이거. 그치? 네. 얘는 A1부터 AN까지 합한 것이고 얘는 A1부터 AN-1까지 합한 거니까 빼면 얘는 AN만 남는 거였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등비수열 때는 그렇게 묻지 않을 거야. 네. 걔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뭐가 나와야 돼? 등비수열을 한다면. 등비수열? 어. 그럼 공비지. 그렇죠. 공비 R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등비수열하는 것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가는 게 등비수열이고요. 네. 등차수는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게 등차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AN이 바로 뭐가 된다고? 공차가 되는 거야. 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었죠. 등차 중앙이라는 것이 A하고 B하고 C라가 있을 때 지금 요 C B 빼기 A나 C 빼기 B나 어때요? 가볍다. 뭐로 갔죠? 뭐로 나오죠? C 빼기 B는 얼마예요? 뭐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어? 공차인가? 그래, 공차 뒤에서 앞에 항 뺐잖아. 그죠? 뒤에서 앞에 항이 공차로 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면 2B가 A 더하기 C가 돼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두 배 한 것은 그 앞에 항과 그 뒤 항을 더한 거와 같다라고 했었죠. 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자, 여기 봐. 13579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랑 더한 거. 네. 그러니까 얘 가운데 항에 두 배 한 것이 등차 중앙에 두 배 한 것이 얘랑 더한 것이나 얘랑 더한 건 어때요?
다 똑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바로 앞에 항과 뒤 항을 더한 거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가 두 개 항 떠 있으면 얘도 두 개 항 뒤에 거와 더한 거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 등차 중앙.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A3 더하기 A5. 자, 얘가 4라고 한다면, 여기서 A4가 얼마니?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거죠. 네. 얼마예요? 등차 수열이고요. 응? 지금 등차 중앙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나왔을 때 얘와 얘를 했을 때 등차 중앙이 뭐가 나와야 돼? A4가 나와야 돼. 가운데 항이. 네. 그럼 가운데 항의 2배 하는 것이 바로 얘란 얘기잖아. 네. 2. 그쵸? 2B가 A 플러스 C니까. 네. 이것이 4란 얘기죠. 얘가 2A4니까. 그래서 A4는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등차 중앙. 이걸 이용하는 문제 다 반드시 한 문제나 쉬운 문제 나올 텐데. 자. 지금 알았으니까 맞출 때. 이제 내 그날 풀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A하고 A2 더하기 A,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등차 중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얘가 10이었다 해보자. 그러면 뭐 A4의 값을 구하라. 이 A4는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첨자를 더해보면 얼마야? 8이죠. 8을 일어나는 값은 4예요. 등차 중앙은 A4로 나온다는 거야. 네. 결국은 얘는 2A4하고 같아지는 거야. 네. 이것도. 그래서 A4가 5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했고요. 등차 중앙 좀 전에 다 했던 것이고. 이거.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래서 이거 연습을 했었잖아. 어떻게 했었냐면, 자, 2A 올 때 A4하고 누구의 합이다? 2. A 1. 아니지. 6. 누구? 정확히 다시 6. 6. 그쵸? 네. 4하고 6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5가 되는 가운데 항이니까. 자, 얘는 A 뭐가 돼야 돼? 7. 7. 얘는 A, 8. 얘는 9. 그쵸? 이게 똑같은 거야, 전부 다. 2A5. 자, 됐고. 등차수 합. 자, 합은 어떻게 보면 됐죠? 등차수는 합은 중앙값 곱하기 항의 개수였어요. 네. 자, 중앙값을 모른다. 그러면은 초항 플러스 마랑으로 간다 했었죠. 그죠? 초항 플러스 마랑을 2로 나눈 값이 중앙값. 그러니까 항의 개수. 그래서 이건 중앙값 곱하기 항의 개수였었죠. 그럼 마랑은 일반항 AN이에요. A 플러스 N-1D가 일반항이잖아요. 그죠? 초항은 A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을 다시 한번 얘를 정리해 보면 이런 꼴이 나온댔어요. SN을 정리하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 플러스 DN 나온댔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래서 SN이가 예를 들어서 뭐 3n 제곱 플러스 5n 나왔어. 그러면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라고 한다면 자, 공차는 얼마가 나오는 거죠? 공차? 3. 아니지. 이 2차의 개수는 2분의 D가 된 거야. 공차는 얼마야 돼? 여기다 2를 곱한 값. 그래야 D만 남을 거 아니야. 여기 2 곱하면 D 남잖아요. 아, 네. 그쵸? 그러니까 1로 6이 바로 공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제 공식 풀면은 2분의 dn제곱 상수 이런 꼴이 나오거든요. bn.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했고, 이 2차의 개수에서 우리는 공차를 구할 수 있다. 2분의 d가 되는 게 정성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공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n제곱이니까 3에다 2를 곱해서 6이 바로 공차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일반항을 구한다고 한다면 A에는 항상 등차 수열은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6n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첫 장 S1이가 A1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8 나오죠. 8을 만들기 위해서는 1 넣었을 때 8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2 이러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구한다. 1등차수 2차식의 일반항은. 자, 등차수 SN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항상 등차수 합공식이라는 걸 명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공차가 얼마 나온다고? 10 나오는 거예요. 여기 최고차항 2를 곱해서 10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만 SN에서 그렇게 구하고 일반적인 항들은 어떻게 구했죠?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 구하라고 했었죠. 그죠?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n이 2보다 큰 데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건 A1이 S1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따로 적어주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조화 수열 필요 없고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 합공식은 어떻게 된댔나요? 합공식은 R 빼기 1분의 R의 n승 빼기 1? 뭐가 빠졌네? n 역전. A가 어디 붙어야 돼? 이렇게? 또는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승. 이때에는 항의 개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공식을 넣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 등비 중앙도 가운데 다시 얘기하면 자, 우리가 A1, A2, A3, A4, A5는 자, A3의 제곱이죠, 얘는. 이거의 제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 A 곱하기 A4와 같다라고 했죠. 또는 A2하고 A5하고 곱한 거 같아지는 것이고요. 그죠? 등차 수열은 합이었지만 등비는 곱과 같아지는 것이야. 자, 그래서 이제 공식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리합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자, 분배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공식들이 나오죠. 자, 이 상수는 앞을 찌어나서 C배에, 얘가 C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C가 계속 N개 있다면 그냥 NC로 가는 것이고, 상수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뭐 3까지 5다 그러면 5만 3번 더한 이런 꼴이 얘기하는 거였었죠.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의 합 공식. 자, 자연수의 합은 어떻게 됐었죠? 공식이? 자연수의 합? 2분의 플러스 1. 그렇죠.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제곱의 합은? 6분의 n 2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6분의 n 플러스 1, 2n 3차식에는 자, 세제곱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 공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문도 나오니까. 자, 증명하는 건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자, 망원급수. 자, 이건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번에 시험 나올 거예요. 이 망원급수가. 얘네들은 이제 뺄셈의 형태로 만들어서 나열시키고 삭삭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야 되는 것이 망한 kup수였었죠. 자, 우리가 거기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분수식으로 부분 분수가 있었어요. 자, a 곱하기 b분의 c는 b 빼기 a분의 c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 기억나요? 네.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a 곱하기 b분의 c는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어떻게 돼? a분의 1과 b분의 1 통분해 보면 이게 되잖아요. 요거 네. 계산해 보면 이 b 빼기가 없던 놈이니까 약분해 준 거야. 네. c는 그냥 써준 거고 그래. 그 분수식이 부분 분수 형태. 그래서 이제 여기 분모가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이 부분 분수가 되는 거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가는 거죠. 쭉 나열시켜서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삭삭이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더해서 구하는 것이다. 자, 로그도 마찬가지. 근데 로그 나온 건 b분의 1은 굳이 이렇게 이항으로 안 해도 되고요. 우리는 얘를 합했을 때 자, 예를 들면 자,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합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처음에 2를 넣어서 더할 거 아니야? 로그 1분의 2 더하기. 이 집은 로그 2분의 3 더하기. 로그 3분의 4 더하기. 이렇게 갈 거야. 맨 마지막에는 로그 얼마? 10을 주니까 10분의 11 될 거 아니야. 근데 로그의 덧셈은 뭐와 똑같았나요? 진수의 곱이죠. 그러니까 로그에서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지는 거죠. 결국 그것은 10분의 11까지 곱해지는 거예요. 진수의 곱으로. 그래서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다 된 형태. 그래서 이제 얘만은 이렇게 분수가 역수된 상태에서는 약분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 로그 11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이제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열시키라고 했어요. 그냥 나열시키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냥 하나씩 나열시켜서 풀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 분리시키는 거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온다. 뺄셈으로 바뀐다고. 쭉 나오면 앞에 거 뒤에 삭삭이 가는 것이 얘도. 이렇게. 자, 이건 유리화해서 더해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올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능에. 그러면 부분분수로 가는 거죠. 2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공식 염두에 두고요. 자, 수학적 기납법. 이건 가로넣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가면서 해보면 되고요. 점화식 형태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이제 점화식 형태 나오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한 점화식이 나올 거야. 그냥 나열하면 됩니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몇 개 하면 규칙 찾아서 그냥 답을 해주면 돼요. 약간의 노가다만. 우리가, A 10항까지는 다 나열해서 쓰는 것이 더 빠릅니다. 10항 정도는 그냥 나열하는 게 훨씬 낫다.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축차대의, 자, 다 끝났네. 수원도 한 번에 다 끝났어. 자, 1시간 만에 다 끝났네. 그래도 다 이해하잖아, 지금. 그럼요. 자, 우리가 극한에서 잠깐만 여기에서 극한의 시발은 대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0분의 0꼴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극한에서 이제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창의 개수비로 구하는 것이고 자 0분의 0꼴은 어떻게 했죠? 식 변형하죠.
식 변형해서 가는데 이 영분이 영꼴로 하면 여러분 로피탈스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로피탈 연습을 안 해요. 가도 로피탈 쓰지 않고 식 변형한다고 또 시간. 그래서 분자 미분, 분모 미분에서 그 극한값을 대입한 값이 영분의 0꼴 나오는 극한값이야. 그죠? 네. 또 0분의 0꼴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었어요? dx분의 dy 미분도 있었어요. 네. 그쵸? 미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미분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그냥 한번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면서 시험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미분하고 적분만 개념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기억력 다시 되새겨 보세요. 자,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또 해보는 게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떤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자, 요 점이 A이고 얘가 B였을 때. 그러면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자, 이것이 두 점을 연결한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이 B점을 점점점 A 근처로 보내서 얘네들이 거의 A 근처에서 보이게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A하고 B가 있는데 B가 이 근처로 보내서 요 한 점에 A, B가 거의 한 점에 같이 있을 정도. 그쵸? 하지만 같은 점은 아니야. 그럼 이거의 평균 변화율이 있겠죠. 이거의 평균 변화율이 우리 눈에는 그냥 접선으로만 보인다. 그죠? 평균 변화율이. 하지만 누구에는? 앤트맨 눈에는. 그쵸? 앤트맨 눈에는 얘가 한 점이 아니고요. 엄연히 떨어져 있어서 A하고 B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인 평균 변화율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dx분의 dy, 요 길이가 dx두고 요 길이를 dy로 뒀던 거야. 아주 가까운 dx분의 dy. 우리는 이 수치를 미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앤트맨 눈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인데, 자, 여기가 이제 A라고 했다면 A 근처로 간 거죠. 여기가 A였던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F'A라고 표시한 거야. 이 F'A는 이 A 근처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것이 우린 이 이제 기하학적 의미의 이 수치는 이 점을 스쳐 지나가는 이 직선의 뭐다? 기울기다라는 거죠. F'A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죠? 이걸 우리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A에서 미분 계수, 그러면 기하학적 의미는 그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점의 기울기와 같다. 하지만 한 점은 아니었다. 앤트맨은 그걸 두 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따라야 된다. 그죠? 한 점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미분이었던 것이었죠. 자, 이제 미분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기하학적 의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지만 일단 실생활에서는 시간과의 관계,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 dt분의 ds 또는 시간과 길이의 변화율, 시간과 넓이의 변화율, 시간과 부피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래서 그걸 뭐를 써? 순간 변화율이란 말을 썼단 말이야. 변화율, 순간 변화율.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짧은 시간의 변화율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순간 변화를 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의미는 뭐였어요? 자, 우리가 y 콜 fx 한 것이 있고요.
여기에 x축이 있고, 그럼 a하고 b. 둘러싼 이 도형의 넓이인데, 자,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했던 거였죠. 직사각형의 넓이 합. 그럼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b 빼기 a를 n등분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k번째 직사각형, 이거의 넓이를 생각한다면, 가로는 n분의 b만 써야 되는데, 높이는 이 점의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x좌표가 필요하죠. 얘는 a로부터 n분의 b만 쓸 몇 번 더했을까? k번 더했죠. 그죠? k번 더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선 함수값의 높이가 2점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이것이 함수값, 높이. 가로는 n분의 b 마이너스 a고요. 이것들의 합이었죠.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n등분된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된 거야. 그런데 얘도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얘까지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등분을 바꾼 거죠. 그래서 n을 무한히 보는 거야. 그럼 무한등분을 돼서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직사각형들은 하나의 선처럼 보였던 거죠. 이 선들이 합해서 넓이들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서 여기까지 한 것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넓이 합하는 것이고요. 요것이 fx, 요것이 dx로 바뀌었던 거죠. 무한등분 같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x의 값. 함수는 fx, 여기 x 하나를 둔 거야.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a가 들어가서 b까지 합, 가로와 세로의 곱의 합, a부터 b까지 더한다. 이건 실수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가 함수와 그리고 x 이퀄 a와 x 이퀄 b와 그리고 x축 둘러싼 이 넓이를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정적분과 연결이 돼서 계산 방법은 라지 fx 즉 fx의 원시함수 그래서 a부터 b까지 넣어서 라지 fb 빼기 라지 fa로 구했던 것이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적분의 정의, 요것들이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돼야, 또 문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해봤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가 많이 나올 텐데, 3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3차함수의 그래프는 얘는 뭐 대칭이었죠? 변곡점 대칭이야. 네. 왜? 그 말을 했어요. 그 말 하려고 했다고? 변곡점 대칭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런 구조도 있고 또 하나 어디 갔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시험에 100% 나오는 것이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미분하면 2차식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묻냐면 증가함수가 들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미분할 때 2차식인데 중근을 갖거나 이 경우는 허근을 갖는 경우, d가 0보다 작거나 같게로 놓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시험 반드시 나온.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3차함수 그렸을 때 극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간격이 다 똑같다라고 했었고요. 잊지 마시고요. 자, 4차함수의 구조는 어떤 모양이었나? W 모양. 자, 이렇게 W 모양인데 이것이 궁뎅이가 완전히 대칭되는 거지만 이렇게 짝궁뎅이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얘도 대칭되지만 약간의 짝궁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찾냐면 여기와 요거의 간격이 같으면은 대칭 이룹니다. 간격이 다르면 짝꿍땡이 됩니다. 알겠죠? 난 그것만 좀 명심하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수학의 전반적인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7일 날, 대망의 17일 날, 자, 여러분의 D-Day가 잡힌 날입니다. 자, 그날 아무쪼록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아 진짜 목요일이니. 목요일. 아무 생각도 없어? 약간 그냥 그날 그것만 끝나 이제 자유라서 그니까. 그냥 그것만 깨달으니까 너무 신나요. 자유의 시간이 온다. 시간 너무 빨리 갔다. 자유의 시간인데 자유의 시간이 그치? 고통스러워요. 뭐 3이라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 형태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무엇인가 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방향성 갖고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 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목표가 아니에요. 대학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데 그 대학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진짜로. 사회생활은 그거 전혀 다른 형태로 나가는 게 비일비재예요. 아무래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것은 그런 스카이대나 그런 유명한 대학교에 공부 잘한 애들, 걔네들 외에는 전부 다 전공을 살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아 없어요. 너무 현실이야.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쌤 같은 경우에는 기술, 그러니까 대학과 내가 전공한 것과 사회에서 적용이 돼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가 더 소득은 높죠. 맞아요. 그 전문 기술이 익혀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좋아, 사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문인데, 그걸 학문을 배우는 것은 그쪽 파트에서 전공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럼 그 전공자가 되는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 거는 극소수예요. 뭐 교수라든지 연구직 뭐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에는 그죠?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냐? 그 전공과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공과 없이 이제 옛날에는 워낙 지금도 어느 정도 선생님 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이 늘 수 있어. 우리 그 당시 옛날에는 배우지 못했고 부모들이 학교도 못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배우면 뭔가 크게 뭐 보일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하지만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안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의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사회 나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사회 나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 배운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대학을 가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전공하고 싶을 때,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난 대학 가서 놀다 나올래. 뭐 그래도 되고,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한 과정이니까. 그 대학이라는 문화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죠? 삶의 한 일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나왔다라고 했을 때 시집장가 갈 때 아무래도 또 그런 유리한 고지는 또 있겠지, 그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감미롭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지? 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마음 편하게 갖고 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네.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